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나이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는 여름에 무난하게 잘 크는 종류의 다육이 중 하나입니다. 이건 제가 입고지를 해 놓은 아이들인데요. 입고지한 어린 오팔리나를 모둠으로 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팔리나는 묵으면 미인처럼 또는 후레니처럼 아주 예쁜 얼굴로 변하는 다육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생명력도 강해서 제가 초보 다육님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다육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준비물을 볼까요? 굵은 마사, 배양토, 가는 마사, 입고지한 오팔리나, 화분 이렇게 준비합니다. 입고지로 키운 오팔리나인데요. 아주 작은 아가들은 아니고 이젠 유치원생쯤 될 것 같은 모습이네요. 모둠으로 심어보면 이쁠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이쁠 것 같나요? 화분은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잘 어울리겠죠? 심어봅시다요. 우선 오팔리나를 뽑아줍니다. 이렇게 작은 아가들은 여기서 더 자랄 수 있도록 심어놓고요. 이 아이는 기특하게 3두로 나왔네요. 너무 어린 아가들은 그냥 이 자리에서 살게 합니다. 요런 아가들은 4두로 나와서 열심히 잘 크고 있네요. 참 대견하죠. 이 화분은 또 정리를 이렇게 잘 해서 떨어지는 잎들을 모아둡니다. 그럼 또 언젠간 예쁜 집에 이주하는 날이 오겠죠. 지저분한 하엽은 이렇게 좀 집어내 주시고요. 떨어진 잎장은 이렇게 또 꽂아 주세요. 뽑은 오팔리나를 먼저 뿌리를 정리해 주세요. 뿌리를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흙을 적당히 터시고 적당한 길이까지만 남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를 정리하는 이유는 묵은 뿌리를 정리를 해주셔야 새로 나오는 뿌리가 묵은 뿌리 때문에 나오기 힘들 수 있사오니 꼭 분갈이 하실 때는 묵은 뿌리는 과감하게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하엽이 있다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심은 뒤에 하엽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뽑아준 상태에서 뿌리 정리하고 하엽 정리해 주는 게 훨씬 편하죠. 뿌리와 하엽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둠으로 심으실 때는 이렇게 정리할 때 크기를 살짝 분리해 주면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지저분한 뿌리는 잘라 주시고 하엽도 정리해 주시고요. 묵은 뿌리는 가능한 많이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블로어 사용은 물 주고 난 후에 물만 털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가 얼굴에 흙이 묻었을 때도 이 블로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흙을 털어주시면 좋습니다. 같은 화분에서 자란 아이인데도 이 아이는 붉게 물들었고 이 아이는 덜 묵었네요. 이런 입장 사이에 있는 흙을 빼실 때 이렇게 블로어를 이용해서 빼시면 좋습니다. 떨어진 입장은 아까 이 화분에다 이렇게 또 꼽아 주세요. 너무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꼽아 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무른 입장이거나 하엽 지려고 하는 입장은 입고지를 해도 안 되니 이런 입장은 입고지 하지 마세요. 입고지도 싱싱하고 건강한 잎에서 입고지가 잘 됩니다. 아가들의 뿌리 정리와 하엽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흙 정리를 해주니까 훨씬 더 깔끔해졌죠. 그럼 심어볼까요? 화분에 깔망 깔고 굵은 마사 넣고 배양토를 담아줍니다. 잎꽂이 아가들을 심어줄 거라 배양토를 화분 가득히 담아줍니다. 뿌리가 차지하는 공간이 없으니 배양토를 평소보다 더 담아주고 시작하는 거죠. 심으실 때는 항상 큰 머리부터 중앙에서 심고 차츰 작은 아가들로 빙 둘러서 심어줍니다. 심으실 때 요령은 이렇게 두 장이 맞닥뜨리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어긋나게 심어주시면 모양이 더 예쁩니다. 요 입장과 요 입장이 살짝 어긋나게. 가장자리쯤 다 심었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배양토를 자꾸 조금씩 더 추가하시면서 이렇게 심어주세요. 심을 땐 이렇게 살짝 눌러가면서 배양토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쪽이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돌벽에 하나 조그마한 걸로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 돌벽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 아이들이 고정이 잘 되면 이 돌벽에는 빼주셔도 됩니다. 성장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고정됐다 싶으시면 이렇게 살짝 빼주세요. 다 심었습니다. 가는 마사로 마감토 좀 해줄게요. 가는 마사도 마감토 할 때 이렇게 넣는 것보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뒤로 살짝 밀어가면서 넣어주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마사도 잘 흘리지 않고요. 또 가는 마사를 넣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받쳐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가는 마사 흘림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흘러내릴 듯한 마사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방법도 가는 마사를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마사를 머리를 살짝 밀어서 이렇게 마감토 해주는 방법하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는 마사를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가는 마사를 마감토 해주시면 편하고 쉽습니다. 이용해 보세요. 네, 마감토까지 다 해줬습니다. 자리 잡는데 도움 줄 수 있도록 물로 살짝 스프레이 해줍니다. 완성입니다. 6월엔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장마 기간 중에는 완전 단수하는 게 다육이들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지만, 간혹 너무 물고파하는 다육이가 있다면 장마 기간 중에라도 물을 약간씩 줘도 됩니다. 장마 기간 중에는 높은 습도 때문에 식물이 배출하는 수증기량이 적어 수분 소모도 그만큼 적어지죠. 공기 중에 많은 습도로 인해 물 준 후 흙마름도 느려지기 때문에 물 줄 땐 과습이 문제가 될까 걱정이지 물을 완전 단수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셨다가 여름 장마 땐 물 주시는 걸 좀 더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허나 아무리 물고픈 다육이가 있다 해도 며칠 계속 비가 내린다면 물을 주지 마시고요. 비 온 후 며칠 해가 나온다면 물을 조금 주셔도 됩니다. 햇빛에 의해 온도가 높아 물마름이 빠르니 완전 물고픈 아이들은 조금씩 주세요. 물을 너무 굶겨 아이들이 골병들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귀여운 오팔리나 아가들을 모둠으로 심어봤습니다. 잎꽂이에서 이 정도로 크려면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성장했을까요? 참 대견하고 이쁩니다. 예쁘게 심어줬으니 이 화분에서 잘 자라서 똘망똘망한 다육이들 모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오팔리나 사진 보시며 구독 잊지 마시고요. 소낙비 판매방도 놀러 오시고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